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블렌딩에 대한 수업을 했었는데요. 블렌딩의 어떤 목적 그리고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종으로 볶았을 때 공존하기 힘든 부분, 그러니까 단맛과 어떤 신맛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 그리고 복잡성, 그러니까 컴플렉서티를 갖다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섞는다.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단종으로 갔을 때 로또가 변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그 수확 그 시즌에 따라서 어떤 좀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렌딩을 한다. 단종에 의존하는 것보다. 그리고 어떤 회사의 어떤 스타일과 어떤 전략 이런 것을 갖다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시그니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갖기 위해서 블렌딩을 한다. 그 정도의 어떤 지난 시간에 블렌딩의 목적과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블렌딩하는 원칙, 법칙에 대한 원칙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블렌딩하는 원칙 첫 번째, 퀄리티가 높은 것과 퀄리티가 낮은 게 있었을 경우에는 퀄리티 낮은 쪽으로 간다. 그렇죠? 네. 그래서 G2와 에가체프 G4를 섞었을 때 이거는 G2가 되는 게 아니라 G4가 된다. 네, 퀄리티가 낮은 쪽으로 간다. 두 번째, 같은 맥락인데요. 뉴크랍과 올드크랍을 섞었을 경우, 그렇죠? 퀄리티가 낮은 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가겠죠? 네, 두 번째. 세 번째 25%의 법칙. 어떤 콩이 힘을 내려고 하면 한 25% 이상 돼야지만 어떤 힘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10% 정도 섞었을 때는 별로 어떤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10% 정도가 섞었을 때 가능한 게 어떤 로부스타 계열과 또 만델린 계열은 10% 정도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보통은 대개 25% 정도의 비율을 가져야지만 블렌딩으로서 의미가 있다. 네 번째, 40%의 법칙. 베이스로 쓰는 콩들 같은 경우에는 약 이제 40% 정도 넣어줘야지 탄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리 브랜드와 포스트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비율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그걸 할 건데, 그때 이제 그 블렌딩의 어떤 그러니까 선 브랜딩, 후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원칙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사이즈가 같은 사이즈로 해야 된다. 사이즈가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굉장히 큰 콩들이 있죠. 아니면 피베리 같은 피베리 종류 이런 거는 따로 볶아야 됩니다. 네. 사이즈가 큰 거와 사이즈 작은 거, 피베리 이런 것들은 구별해서 볶아야 된다. 동일한 사이즈로 가져가야 된다. 여섯 번째, 로부스타와 아라비카도 조직이 아주 다르죠. 다른 콩이죠. 똑같은 맥락에서 아라비카도 따로 분류를 해라. 구별해서 볶아라. 다 따로따로 볶아야 된다. 그렇죠? 볶이지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후 브랜딩에 대한 건데요. 배전도를 달리하자. 배전도를 달리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배전도 달리하자. 여덟 번째, 수세식과 그러니까 내추럴과 수세식을 영어로 써야겠네. 내추럴과 수세식을 섞어보자.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로스팅이 한 8가지 정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로스팅 비율과 프리 브랜딩과 포스트 브랜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